따른 글로벌 정세 변화, 그리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미국 실적 시즌이 돌입했다. 그리고 5일의 가파른 상승세, 여기에서 매물출의 포인트는 이라고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이 상장사 올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나스닥 같은 이 기술주 실적은 이 국내 반도체에도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좀 하락할 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사실상 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유로존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이 중국 리커창 총리가 브뤼셀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EU 고위 관료들과 회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측은 1대1로 무역, 5G 통신 장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대립적인 구조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EU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는데요. 특히 미국이 동맹 국가에게 중국의 5G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이 커지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입장은 제각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난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에서도 이탈리아의 콘테 총리가 유일하게 1대1로를 지지하는 MOU를 서명하면서 유럽의 대중정책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EU의 투스크 의장이 내세운 대중 공식 입장은 균등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이제 공평한 경쟁과 투자 환경을 원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중국 정부가 주는 이 지원금 금지는 WTO 개혁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강조하였고요. 게다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게 공평한 경쟁 환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스크 EU 의장은 EU의 단합을 강조했지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은 상태예요. EU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고 유로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다 이탈리아가 단독으로 친중국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중국의 자동차 유통협회는 이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유럽 자동차 업종의 대중국 수출 증가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다음날 긴급 EU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9일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의 세 번째 의회 표결에서 부결이 결정이 되고 브렉시트 수석 협상가 미셸 바르니에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다고 표명하면서 투스크 의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노동당이 발의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지난주 수요일에 통과가 되면서 메이 총리는 의무적으로 EU에게 4월 12일 브렉시트 날을 연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발의한 쿠퍼의 대안은 디폴트 옵션인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구체적인 연기 기간이나 특히 EU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이 있기 때문에 EU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만들 수 있을지가 시장 관심사로 보여집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타결되지 못하면 6월 30일까지 이를 연기해달라 EU에 공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5월 중후반 있을 EU의 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영국이 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면 브렉시트는 최소 2년 연기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국 정부의 요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긴급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드 브렉시트보단 소프트 브렉시트에 베팅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응은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하는 경향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결국 10일 이후 EU의 비상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브렉시트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던 이 브렉시트 이슈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높이는 데 기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슈,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시장의 관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에 따라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부담은 다소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FWD PER이 5년 평균이 16.4배를 넘어선 16.7배를 기록하는 등 이 밸류에이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거나 향후 전망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매도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 조사 업체인 팩트셋은 1분기 S&P 500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12월 말에 비해 7.7% 하향 조정된 결과이고요. 자, 이 감소를 주도한 업종으로는 에너지와 소재가 있었고, 특히 IT도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고,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가 하락세를 뒤를 잇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결과인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으로 보이는 상태고요. 자, 팩트셋은 2분기 S&P 500 영업이익이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여전히 개선 기대감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T는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실적 둔화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가이던스 상향 조정 여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슈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